2007년 8월 15일 양천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형사님을 찾아옵니다. 지인이 제보를 하나 해왔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다며 알아봐 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제보였나요? 제보자는 경기도 고양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이었는데요. 마을에 살고 있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집 근처에 있는 텃밭에 나와 계셨는데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요. 매일 보이던 폐지 줍는 할머니가 갑자기 안 보인다. 그 할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나요? 할머니는 70대였고요.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연세가 많으신데 며칠째 안 보이면 굉장히 걱정이 되죠. 바로 제보자에게 연락해 할머니의 집 주소를 받아 찾아가 봤는데요.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3층짜리 조립식 주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중 1층에 있는 방 2칸을 빌려 살고 계셨고요. 바로 옆에는 부동산과 식당도 있었습니다. 2층과 3층은 일반 가정집이었고요. 투룸 이런 게 아니라 방 2개에 새 들어 사셨다는 그 얘기죠? 맞습니다. 2방 모두 문이 잠겨 있어서 두들겨 봤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부동산에 협조를 구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문이 잠겨 있다. 집 안 상태는 어땠나요? 큰 방을 먼저 살펴봤는데 창고인지 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폐지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요. 바구니, 달력, 모자, 옷, 이불, 담금주 등 여러 잡동사니들이 발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폐지 재활용품을 집으로 가져오셨나 본데. 그러니까 혼자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던 것 같은데. 이게 누군가 물건을 여기저기 던져놓았다거나 뭐 뒤진 흔적은 아니었던 거죠? 네, 누군가가 뒤집어 놓은 느낌이라기보다는 평소 물건을 쌓아두고 정리하지 않은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방은요? 그 방에도 신문지랑 폐지가 쌓여 있기는 했는데 큰 방보다는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더라고요. 화장대랑 장롱이 하나 있었고 방 중앙에는 이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 그 큰 방은 창고로 쓰고 주로 생활은 이 방에서 하셨나 본데. 혹시 강제 침입의 흔적은요?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는데 창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큰 방 바닥에 족족이 여기저기 찍혀 있긴 했는데 창고처럼 썼던 방이라 평소에 할머니가 그 방 안에서 신발을 신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8월이라 날이 더우니까 창문을 자주 열어서 안 잠그고 지내셨나 보네요. 아, 족족도 할머니 족족 같은데 집안에 수상한 흔적들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말이죠. 방안을 샅샅이 살펴보던 형사님의 눈에 뭔가가 딱 포착됩니다. 뭐지? 큰 방 바닥에 아주 옅은 붉은색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뭔가로 닦아냈는지 번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직감했죠. 붉은색 얼룩. 아, 그러면은 설마 혈흔? 그러면 창고로 썼던 큰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던 건가요? 야, 이거 강도가 들었던 건가? 근데 강도라면 할머니가 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창고 안에 훔쳐갈 만한 물건도 없는 것 같은데. 그 할머니의 휴대전화 위치는요? 휴대전화 전원은 이미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6일 전인 8월 9일 고향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포천에서 꺼진 것으로 확인됐고요. 포천이요? 할머니가 포천에 갈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매일같이 마을 텃밭에 계시는 분이 포천을 왜? 한 통의 제보로 시작된 사건은 곧 강력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형사님은 바로 현장으로 팀원들을 호출했고요. 모두 흩어져서 할머니의 행방을 아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할머니를 봤다는 사람이 있던가요? 네. 1층 식당 사장님이 8일인지 9일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저녁 시간에 집에서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 한 분과 식사하는 걸 봤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8월 8일 아니면 9일? 할머니 휴대전화 전원이 포천에서 꺼진 날이 9일인데 근데 할머니 집에서 할아버지랑 식사한 이후부터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다.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현장에 가봤던 바로 전날이죠. 14일에 할머니의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줬다고 했습니다. 아, 할머니한테 아들이 있었군요.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식당 사장은 어떻게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아들이 옆집에 왔길래 알려준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할머니를 보러 와서 식당 사장님과는 잘 아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아, 그럼 아들도 전날 알았겠네요. 자기 엄마가 사라졌다는 걸. 엄마가 집에 없으니 아들이 많이 놀랬겠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처음 보는 사람 3명과 경찰을 데리고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신고를 했던 모양이네요. 그렇지, 아들이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데 손 놓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동네에서 처음 보는 그 3명은 누구죠? 1층 부동산 사장님 말에 의하면 경찰과 아들을 부른 게 그 3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증권회사의 직원들이었는데 할머니가 그중 한 직원의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랑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찾아왔다며 혹시 방 안에 쓰러져 계실지도 모르니 문을 열어줄 수 있냐면서요. 부동산 사장은 누군지 알고 문을 열어주냐며 경찰이랑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했고요. 아, 아들이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증권회사 직원들이 신고를 한 거였군요. 근데 할머니가 증권회사 고객이었다고요? 힘들게 사셨던 게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게요. 폐지 주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요? 부동산에서 문을 열어주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전날에 찾아왔던 거면 형사님이 봤던 모습이랑 똑같았겠죠. 아들도 이때부터 어머니를 찾아다녔을 것 같은데요. 식당 사장님이 아들에게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했다는 할아버지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 할아버지? 어머니와 잘 아는 사이라며 나쁜 짓을 저지를 만한 분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친한 분이셨구나. 그래도 항상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할아버지는 만나봤나요? 네, 그 마을에 사는 분이셔서 금방 찾아냈는데요. 수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8월 9일 전후에 알리바이도 있었고요. 오히려 그분도 실종자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 아들 말대로 그냥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셨던 분인가 보네요. 그런데 사라진 실종자가 증권회사 고객이었다니. 저도 그게 좀 궁금해요. 증권회사 고객일 정도면은 재산이 좀 꽤 있었다는 거잖아요. 형사님은 바로 전날 실종자의 집을 찾아왔다는 증권회사의 직원들을 만나봅니다. 담당 직원은 30대 여성이었는데요. 형사님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뜻밖의 이야기? 무슨 얘기를 했던 거죠? 실종자가 상당한 재력가더라고요. 주식에만 5억을 투자하고 있었고 광화문에 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산에 오피스텔도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 아들이 살고 있다고 했고요. 야, 이거 재산이 상당한데요? 주식에, 땅에. 재산이 많으니까 증권회사에서도 관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어쨌거나 재산이 많다는 거는 돈을 노린 면식범의 짓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근데 실종자가 재산이 많다는 거는 잘 몰랐을 것 같은데 폐지 그렇죠. 듣고 계셨으니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실종자에게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실종자랑 친하게 지낸 몇 명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모두 조사해봤지만 수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던가요? 증권회사 직원이 실종자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있어서 바로 물어봤는데요. 돈이 빠져나간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야, 이건 뭐야 이거. 그럼 돈을 노린 것도 아닌 거잖아. 네. 그럼 주변에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었던 건가? 혹시 마을에서의 평판은 어땠나요? 실종자가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억척스럽고 괄괄한 편이긴 한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며 살아온 분이라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진 거지? 그런데 2층에 사는 사람이 며칠 전 밤에 실종자 집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는데 그게 얼핏 듣기로는 아들 목소리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랑 아들이랑 싸웠단 얘긴데. 그냥 아무리 싸웠다고 해도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요? 혹시 집 주변에 CCTV는 없었나요? 네, 그 집이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어서 CCTV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 어렵다. 혹시 그 경찰이랑 증권회사 직원들이랑 왔을 때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럼 실종 신고는 했어요? 실종 신고는 접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 그럼 가족은 아들뿐이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남편은 없었고 자식은 아들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들은 20대 후반으로 3년 전에 결혼해서 어린 자식이 하나 있었고요. 아니 어머니가 70대인데 아들이 20대 후반? 엄청 늦둥이네요.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었고. 혹시 마을 사람들은 아들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아들 성격이 온순하고 어머니를 극진하게 챙긴다며 효자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고향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데 틈만 나면 어머니를 보러 온다고 했고요. 그래, 그럼 아들은 아니겠지. 아니어야 되죠, 아들은. 그럼 안 되지. 그래도 2층에서 사는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이 효심이 지극하다는 아들이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 걸리긴 하죠. 형사님은 실종자가 사라진 날로 추정되는 8월 9일 전후 아들의 행적을 추적해 보기로 합니다. 뭐부터 확인하셨죠? 우선 아들이 살고 있는 일산 오피스텔부터 가봅니다. 경비원에게 호수를 알려주면서 이 집에 사는 남자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몇 달 전에 이사 왔고 혼자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끔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그 집을 드나드는 것 같다고 했고요. 아니, 아내랑 자식도 있다고 했잖아요. 따로 살고 있는 건가? 그러면 다른 거군요. 현관 입구에 CCTV가 있어 실종자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8월 9일 전후로 쭉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날인 10일에 아들이 여러 번 집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두 손에 짐이 한가득이었는데 다시 들어갈 땐 빈손이었고요. 이틀 후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뭘 버린 건가, 진짜. 근데 8월 12일부터 집에 안 들어온 게 완전 수상한데 어디로 간 거지? 아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해보셨던 거죠? 네, 8월 12일 이후부터는 인천 부평에 주로 잡혔습니다. 평일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회사가 있는 고향으로 찍혔고요. 어이, 도망간 게 아니네. 근데 부평에는 왜요? 부평으로 이사를 간 건가? 부평? 부평에는 아내와 자녀가 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 아내랑 따로 살았던 건가? 그러다가 돌아간 거고. 그것도 엄마가 사라진 시점에 이상하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이 빗나가질 않습니다. 아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8월 9일 포천으로 잡힙니다. 그날 아내와 통화한 사실까지도요. 8월 9일 포천이면 할머니가 휴대전화가 꺼진 날짜랑 장소잖아. 설마 아내랑 같이 일을 꾸민 건가? 일단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척하면서 남편분이 참고인인데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했고요. 남편이 최근에 포천에 간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공범이면은 간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겠지. 아내가 뭐라고 하던가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말이 없다가
그땐가 하더니 며칠 전 저녁 6시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남편이 계좌번호를 하나 보내줄 테니 5만 원을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었다고 했습니다. 5만 원 왜 갑자기 보내달라는 거지? 차가 길가에 빠졌다고 했답니다. 레카를 불러야 한다며 돈을 송금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아니 차가 길에 왜 빠져? 어디서 뭘 했길래? 그때가 그럼 8월 9일이에요, 설마? 야 이거 불안한데. 아내 말이 진짜였어요? 네, 8월 9일 일기예보를 찾아보니 비가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아내에게 5만 원을 보냈다는 계좌번호를 받아 조회해보니 멀쩡한 통장이었고요. 그 아내가 뭔가 속이려고 한 건 아니네요. 아 그럼 진짜 범인이 아들인 거예요? 이게 아들 혼자 벌인 일이라고? 지금부터 어머니가 사라졌는데 찾지 않고 어머니의 휴대전화 전원이 포천에서 꺼진 날 포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을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진짜 아들이었어? 이거 자기 엄마는 왜? 뭐 때문에? 그럼 포천에서 아들이 레카를 부른 게 사실이라면 이 계좌 주인이 레카업체 사람이겠네요. 계좌의 명의자를 경찰 전산망에 조회해보니까 3년 전에 폭행죄로 입건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양주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이었는데 직업이 레카업체를 운영하는 걸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날 저녁쯤 포천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진흙에 깊게 빠진 파란색 스포츠 한 대를 견인해 줬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차가 왜 거기까지 들어갔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하면서요. 차주는 젊은 남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설마 시신을 너무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하다. 그러니까 거기를 왜 가냐고. 왜 비가 오는 날? 자기 엄마한테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그 차가 정말 김 씨 차가 맞았나요? 네, 김 씨 명의로 된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 파란색 스포츠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김 씨를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 씨 휴대전화 위치가 고향으로 잡혔고요. 회사에 있을 걸로 봤는데 회사 주소는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기지국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의 주차장을 싹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스포츠만 찾으면 되겠네요. 찾았어요? 네. 전화를 걸어 후진하다가 차를 박았는데 잠깐 나와 보셔야 할 것 같다 하니까 김 씨가 알겠다고 지금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양천경찰서 형사인데 어머님이 없어졌다. 어디 계시는지 아냐고 물어봤는데요. 모른다고 왜 그러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인정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서해 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저런 말이 나와? 엄마가 지금 없어졌는데? 그러니까요. 범인이 아니면 "헉, 엄마 어디 계시냐? 찾았냐?" 막 놀래서 막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형사님이 어머니가 실종돼 수사 중이라고 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왜요? 이것도 버티면 되는 줄 아네. 왠지 네가 알겠지. 저희가 증거를 들이밀었는데도 계속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6시간쯤 지났나? 제가 김 씨 앞에 앉아서 아버지 없이 어머님이 너를 혼자 키운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많이 힘들었겠다. 마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어머님을 잘 챙겼다고 들었다. 평소 어머님이랑은 어땠냐 물어보니까 김 씨 눈빛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거는 이제 무너지겠네요. 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저하고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인정하던가요? 울면서 자기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 죽인 게 맞았어? 왜 그? 아니 대체 왜 그랬답니까? 그 재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한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 아내와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니.
어머니가 아내와의 결혼을 반대해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3년 전에 혼인신고만 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는데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이혼하라는 얘기만 계속 해왔다고 했고요. 아니 결혼을 반대한다고 어머니를 살해했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반대한 결혼이지만 그래도 했으면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어머니를 왜 살해합니까? 그러다 4개월 전이죠. 4월 봄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어머니가 같이 살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생각으로 잠시 아내와 아이를 부평집에 놔두고 일산 오피스텔로 들어갔다고 했고요. 마음 돌려보려고 들어와 살았던 거면은 끝까지 노력을 했어야지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니 근데 김 씨가 어머니도 자주 보러 오고 주민들도 효자라고 칭찬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머니랑 잘 지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왜? 아내가 8월 10일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8일 밤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부평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이혼하지 않으면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해 김치 냉장고에 있던 망치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뭐 재산 문제네. 돈이네. 화가 난 게 안 물려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 거잖아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재산 안 준다고 어떻게 망치를 들어? 근데 망치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자 겁이 나서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겁이 났으면 신고를 했어야지. 내가 잘못을 했어도 겁이 나서 목을 졸랐다고요? 아 그때라도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어야지. 아니면 그렇게 그 정도로 막 화가 나면 그냥 연을 끊지. 왜 죽이기까지 해? 그 많은 재산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어머니 시신은 어디에 묻었대요? 그 포천 야산이 맞았어요? 네. 방 안에 있던 텐트 가방에 어머니의 시신을 담아 자신의 차 뒷좌석에 실어놓고 다음 날 포천으로 가 저수지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묻고 나가는 길에 차가 진흙에 빠졌던 거네요. 참, 이 어머니가 차를 빠뜨렸구만. 또 어머니 시신을 찾았어요. 바로 과수팀에 연락을 놓고 김 씨를 차에 태워 포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저수지 근처에 다다르자 산으로 들어가는 아주 좁은 비포장 도로가 나오더라고요. 입구 쪽에 차를 세워놓고 김 씨를 따라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부패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8월이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얼마 안 가 김 씨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비닐하우스 보온 덮개가 넓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걸 들춰보니 크고 작은 나뭇가지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고요. 그 밑에 시커먼 겁니다. 왜요? 네. 부패돼서 까맸던 거예요? 구더기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었는지 벌레 퇴치제를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살해한 지 10일 만에 시신을 발견한 거였는데 구덩이를 얇게 파 시신을 넣고 흙으로 살짝 덮어놨는데 벌레 때문에 시신이 이미 백골이 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보면서 김 씨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사인은요, 아들 말대로 질식사가 맞았나요? 시신이 심하게 부패돼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목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이 넘은 어머니 목을 이게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랐다는 거잖아요.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너무 끔찍한 사건이다.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를 살해한 채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무렵 양천 경찰서가 발칵 뒤집힙니다. 뭐야,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왜?
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강력 사건은 늘 피해자와 피의자의 DNA를 검사하는데요. 국과수에서 어머니와 김 씨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모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분명 아들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친자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저도 깜짝 놀라서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수소문해봤는데요. 피해자가 50이 넘은 나이에 길에 버려진 어린아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거둔 거였습니다.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자식으로 들여 평생 키워왔던 건데 김 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아, 진짜요? 이거 정말 완전 마음으로 나온 자식이었던 거네. 그런 어머니를 자기 아내랑 자식 인정 안 해준다고 지금 살해를 했다고? 아, 피해자가 김 씨를 호적에 올리기는 했는데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나 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존속 살해가 아닌 살인으로 판단하고 죗값을 매깁니다. 이거는 너무 마음 아프고 참 안타깝다. 이거 자기 아내와 자식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는 핑계일 뿐인 것 같아요. 죄값은요? 징역 12년 받습니다. 왜요?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그냥 그날 싸우다가 욱해가지고 감정이 폭발하는 우발이잖아요. 좀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즐겨봐 이 채널.